당신은 아침에 일어나 TV 리모컨을 찾으려는데 어제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순간 당황스럽지만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깁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기억의 빈틈이 하루하루 조금씩 잦아질 때 마음 한켠에서 불안이 스며듭니다. 혹시 치매가 시작되는 건 아닐까? 많은 분들이 치매를 돌연한 사건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주 미세하고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기억은 물방울처럼 조금씩 새어나가고 주머니 속 작은 구멍처럼 천천히 커집니다. 특히 60세를 넘기면서 두뇌의 세포는 점차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고 뇌혈류 공급도 줄어들며 아침에 무엇을 먹느냐가 뇌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아침은 꼭 챙기세요라는 말, 단순히 속을 든든하게 하기 위한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아침 식사를 거르거나 영양소가 부족한 식단을 선택한 경우 치매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질 수 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60세 이상 어르신 중 절반 가까이는 아침은 그냥 대충 혹은 안 먹는 게 더 편하다고 여기십니다. 그것이 바로 기억의 불씨를 스스로 꺼트리는 습관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보았습니다.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는 분들 가운데 아침 식사 습관이 엉망인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흰 식빵에 잼만 바르거나 달콤한 음료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 처음엔 별 차이가 없는 듯 보이지만 시간이 쌓이면 뇌는 필수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 점점 지쳐갑니다. 그 결과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고 약속을 깜빡하고 길을 잃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치매는 단순히 유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집안은 다 장수했으니 괜찮아, 혹은 부모님이 치매 없으셨으니 나도 안전하다는 생각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치매의 상당 부분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이 바로 아침 식탁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드릴 때마다 늘 떠오르는 한 환자분이 있습니다. 72세 할머니였는데 몇 년 전 처음 오셨을 때는 항상 아침 안 먹고 커피만 마신다고 하셨습니다. 기억력 저하로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이미 일상생활에 불편이 생기고 있었지요. 제가 권해드린 것은 거창한 약이 아니라 매일 아침 달걀 하나, 삶은 고구마 한 개, 그리고 작은 과일 한 조각이었습니다. 단 3개월 만에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깜빡하는 일이 줄어들었어요라며 웃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물론 아침 한 끼가 모든 걸 해결해 준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뇌세포가 가장 목말라하는 시간대가 바로 아침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밤새 단식을 한 후 두뇌는 다시 에너지를 채워야 하는데 이때 올바른 음식을 주느냐 아니면 빈 칼로리 음식을 넣느냐에 따라 하루의 기억력과 집중력이 달라집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아침 식사의 진짜 가치를 살펴볼 것입니다. 왜 아침이 두뇌 건강의 열쇠인지, 어떤 음식을 선택해야 하는지, 또 어떤 실수를 피해야 하는지, 작은 선택 하나가 기억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가 두뇌 건강의 열쇠라는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밤새 우리 몸은 에너지를 소모하며 뇌 또한 쉬지 않고 활동합니다. 꿈을 꾸고 기억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독소를 청소하는 동안 많은 에너지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면 뇌는 마치 말라버린 논처럼 영양과 에너지를 갈망합니다. 그 갈증을 해소하지 못하면 뇌세포는 즉시 피로 신호를 보내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기억 회로가 매끄럽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뇌의 대사 효율이 떨어져서 더 쉽게 에너지 부족을 겪습니다. 젊을 때는 아침을 건너뛰어도 버틸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아침 식사를 거르면 머리가 멍해지고 단어가 떠오르지 않으며 심지어는 우울감까지 심해집니다.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아침은 뇌심, 노심, 즉 뇌의 힘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65세 남성 한 분은 늘 아침은 귀찮아서 먹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자꾸 아내 이름이 입에서 맴돌다 말거나 길을 걷다 방향을 놓치는 일이 생기면서 걱정이 커졌습니다. 검사 결과는 치매 초기로 볼 수 있는 경계선 상태였습니다. 그분께 제가 가장 먼저 드린 조언은 약이 아니라 아침을 챙기십시오였습니다. 삶은 달걀 한 개, 통곡물 토스트 한 장, 그리고 제철 과일 조금,
단순하지만 뇌에 필요한 연료를 담은 식단이지요. 6개월 뒤 그는 머리가 다시 맑아진 느낌이라며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아침 식사가 단순히 에너지를 공급하는 차원을 넘어서 기억의 저장 과정에 깊이 관여한다는 사실입니다. 뇌는 잠자는 동안 기억을 정리하고 아침에 다시 영양을 공급받으며 그 기억을 안정화시킵니다. 그래서 아침을 건너뛰면 전날 학습하거나 경험한 것들이 제대로 저장되지 못하고 흐려집니다. 반대로 균형 잡힌 아침을 먹으면 기억력이 또렷해지고 하루 종일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아침을 꼭 먹어야 한다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치 않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밝혀진 것은 아침 식사를 하는 사람일수록 영양 균형이 좋고 인지 기능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먹느냐 안 먹느냐보다 무엇을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한국 문화 속 아침은 늘 가족의 시작을 알리는 따뜻한 식탁이었습니다. 된장국 한 그릇, 김 한 장, 밥 한 숟갈 속에 단순한 음식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지요.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이 풍경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신 빵 한 조각이나 단 커피 한 잔으로 아침을 때우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겉으로는 편리해 보이지만 뇌 건강에는 커다란 불리함으로 작용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침을 거르는 것은 단순히 끼니를 빼먹는 문제가 아니라 하루를 치매 위험으로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뇌세포가 필요로 하는 연료를 아침에 충실히 제공하는 것은 매일매일 두뇌를 재충전하는 행위입니다. 작은 선택이지만 그 차이는 1년, 5년, 10년이 지나면 엄청난 간극으로 나타납니다. 앞으로 우리는 구체적으로 아침에 반드시 챙겨야 할 영양소와 피해야 할 음식, 그리고 누구나 손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식단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뇌세포의 가장 기본적인 벽돌, 단백질 이야기입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을 만드는 재료가 아닙니다. 뇌세포 하나하나를 지탱하는 벽돌이자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원료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가 약해져 씹기 불편하고 소화력이 떨어지면서 고기나 생선을 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60세 이후 단백질 부족은 곧바로 기억력 저하와 연결됩니다. 뇌세포가 충분한 재료를 공급받지 못하면 신경망이 약해지고 생각이 흐릿해지며 치매 위험도 빠르게 커집니다. 실제로 국제 연구들에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노년층은 인지 능력 점수가 낮게 나왔고 치매로 진행되는 비율도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여전히 단백질을 젊은 사람이나 운동하는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나는 근육 키울 나이도 아니고 그냥 밥만 먹으면 되지라고요. 하지만 뇌의 관점에서 보면 단백질은 근육보다도 더 절실합니다. 저는 외래에서 이런 환자분을 자주 만났습니다. 68세 할아버지였는데 점점 말이 느려지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특별한 뇌 질환은 없었지만 식습관을 물어보니 아침에 늘 흰죽 한 그릇만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단백질이 거의 없는 식단이었지요. 제가 권한 것은 거창한 영양제도 값비싼 건강식품도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달걀 반숙 하나와 두부 조금 혹은 작은 생선 한 토막을 더하시라는 것이었습니다. 몇 달 뒤 다시 뵈었을 때 그는 머리가 덜 멍하다며 아내와 대화가 훨씬 원활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학문적 이견이 존재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단백질이 치매 예방에 직접적 효과가 있다는 근거는 아직 제한적이다라고 주장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단백질이 뇌세포를 구성하고 신경 전달에 필수적인 원소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한 노인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기억력 테스트에서 좋은 성적을 낸 것은 여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특히 아침 단백질은 하루 전체를 버티게 하는 에너지원일 뿐 아니라 혈당을 안정시켜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흰 빵이나 단 음료만으로 시작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 떨어지면서 머리가 멍해집니다. 반면 단백질이 포함된 식사는 혈당을 완만하게 유지해 뇌에 꾸준한 연료를 공급합니다. 한국 전통 식단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상에 놓였던 된장국 속 두부, 김에 싸먹던 계란말이, 그리고 조기구이 한 토막.
이 작은 것들이 사실은 두뇌를 지키는 가장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아침상에서는 이런 음식이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대신 인스턴트 음식이나 빵과 커피가 자리를 차지하면서 뇌는 서서히 단백질 결핍 상태로 빠져듭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아침에 밥을 꼭 먹지 않더라도 단백질 한 가지는 반드시 챙기십시오. 삶은 달걀, 두유, 치즈, 혹은 두부 반모. 작아 보이지만 이 한 끼의 차이가 뇌세포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기억의 기둥입니다. 다음은 뇌 건강에 있어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영양소, 오메가3 지방산과 견과류의 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뇌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기억을 지키는 숨은 방패와도 같습니다. 뇌 건강을 이야기할 때 오메가3 지방산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오메가3는 단순한 지방이 아니라 뇌세포막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재료입니다. 뇌세포는 수없이 많은 전기 신호를 주고받으며 기억과 사고를 담당하는데 이 막이 경직되면 신호 전달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오메가3가 충분하면 세포막이 유연해져 뇌세포가 서로 잘 소통하고 새로운 기억을 저장하는 능력도 좋아집니다. 60세 이후의 오메가3의 중요성은 더 커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 속에 염증 반응이 쉽게 일어나는데 이 염증이야말로 치매를 촉발하는 조용한 불씨입니다. 오메가3는 바로 이 염증을 가라앉히는 소방수 같은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기억을 지키는 것뿐 아니라 기분을 안정시키고 우울감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 식탁에 작은 견과류 한 줌 혹은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에 큰 차이가 생깁니다. 한 환자분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70세 할머니였는데 늘 피곤하고 건망증이 심하다고 하셨습니다. 식습관을 물어보니 아침은 늘 흰빵과 잼, 커피뿐이었습니다. 제가 권한 것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호두 5알만 더해보세요. 처음에는 시큰둥하셨지만 2달 뒤 다시 오셔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박사님, 요즘은 머리가 훨씬 맑아요. 남편이 저보고 말도 빨라지고 표정도 환해졌다고 해요.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뇌에는 커다란 선물이 된 것입니다. 견과류 외에도 아마씨, 들깨, 고등어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의 보고입니다. 특히 한국 전통 식단에 자주 등장했던 생선국이나 들기름으로 무친 나물은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뇌 건강을 지키는 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런 음식이 점점 사라지고 대신 튀긴 음식이나 가공식품이 아침 식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수년 뒤 기억력의 간극으로 드러납니다. 물론 모든 연구가 오메가3의 효과를 절대적인 진리처럼 말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보충제를 통한 오메가3 섭취가 치매 예방에 확실한 효과를 준다는 증거는 아직 불충분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식품을 통한 섭취는 뇌 건강뿐 아니라 심장과 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자연 상태에서 얻는 오메가3는 음식의 다른 영양소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기 때문에 더욱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에 호두 몇 알, 일주일에 2~3번의 생선 섭취. 이 작은 습관이 뇌 속 염증을 줄이고 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기억력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지켜야 하는 보물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침 식탁에 호두 한 줌을 올려놓는 것은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의 기억을 지키고 내일의 대화를 이어가는 다리입니다. 우리가 가족의 얼굴을 기억하고 손주의 이름을 떠올리고 오래된 노래 가사를 함께 흥얼거릴 수 있게 해주는 힘이지요. 이제 다음으로 뇌의 혈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곡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통곡물은 단순한 에너지원이 아니라 두뇌의 혈액과 산소를 원활하게 공급하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곡물은 그저 배를 채우는 음식으로 여겨지지만 사실은 뇌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특히 통곡물은 두뇌에 필요한 연료와 혈류를 동시에 관리하는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흰쌀이나 흰빵 같은 정제된 곡물은 소화가 너무 빨라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곤두박질치며 뇌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현미, 귀리, 보리 같은 통곡물은 섬유질이 풍부해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면서 뇌에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60세 이후 뇌세포는 마치 오래된 전등처럼 전류가 고르게 흐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순간적으로 깜빡이며 집중이 끊기기도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꾸준히 흐르는 전기와 같은 혈류입니다. 통곡물은 바로 이 혈류를 안정시키는 조력자입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뇌는 일정한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아 제 기능을 발휘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한 74세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늘 아침마다 흰죽을 드셨는데 식후 졸음이 심하고 대화 도중 말을 잇지 못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제가 권한 것은 간단했습니다. 죽을 현미죽으로 바꾸고 귀리를 조금 섞어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2달 후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식후에 졸리지 않은 이 책을 읽는 시간이 늘었어요. 글자가 더 잘 들어오네요. 작은 곡물의 차이가 기억의 맑음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통곡물이 주는 또 다른 힘은 뇌혈관을 지켜준다는 점입니다. 정제 곡물 위주의 식단은 고혈압과 당뇨를 악화시켜 결국 뇌혈관 질환의 위험을 키웁니다. 반면 통곡물은 섬유질과 비타민 B군이 풍부해 혈관벽을 튼튼하게 하고 염증을 줄이며 혈류의 흐름을 부드럽게 합니다. 이는 곧 치매와 직결된 뇌혈관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도 학계의 다른 시각은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통곡물이 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통곡물이 대사 건강, 혈당 조절, 혈압 안정에 기여한다는 점이고 이는 뇌 건강을 지키는 토대가 됩니다. 우리 전통 식단에도 통곡물의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보리밥, 잡곡밥, 오곡밥 같은 음식은 단순히 풍습이나 장식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 내려온 건강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오면서 흰쌀밥이 당연시되고 잡곡은 귀찮고 맛이 덜하다고 외면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뇌 건강을 생각한다면 다시 통곡물을 식탁에 불러와야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실천 팁은 단순합니다. 아침밥을 모두 바꾸지 않더라도 흰쌀에 귀리나 보리를 조금 섞어보세요. 혹은 현미밥을 일주일에 2~3번만 드셔도 좋습니다. 빵을 드신다면 흰빵 대신 통밀빵으로 바꿔보십시오. 작은 변화지만 뇌는 안정된 에너지를 얻고 기억의 불꽃을 오래 지켜줍니다. 다음으로는 뇌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산화 스트레스를 막아내는 무기, 채소와 과일 속 항산화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뇌의 녹을 방지하는 보호막과도 같습니다. 채소와 과일은 단순히 색깔을 더해주는 반찬이 아니라 뇌 건강의 방패입니다. 그 핵심은 바로 항산화제입니다. 항산화제는 몸속에서 생기는 활성산소라는 녹 같은 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뇌세포는 특히 산화 스트레스에 약하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쌓이면 금세 손상되고 기억을 담당하는 회로가 마치 낡은 전선처럼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항산화제가 필요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뇌의 청소 시스템이 점점 느려집니다. 젊을 때는 활성산소를 금방 해독할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그 능력이 떨어지면서 뇌세포가 공격을 받기 쉽습니다. 그런데 채소와 과일 속에 든 비타민 C, 비타민 E, 베타카로틴,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제가 바로 이 공격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한 69세 여성 환자분을 떠올립니다. 늘 피곤하고 머리가 무겁다며 기억도 자꾸 흘러간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아침 식습관을 물어보니 흰빵에 커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제가 드린 조언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아침에 귤 하나, 사과 반쪽을 꼭 곁들여 보세요. 2달 뒤 다시 오셨을 때 표정이 환해지며 머리가 훨씬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작은 과일 한 조각이 뇌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색깔 있는 채소와 과일이 중요한 이유는 색깔 자체가 항산화 성분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빨간 토마토 속 라이코펜, 보라색 블루베리와 가지 껍질의 안토시아닌, 녹색 브로콜리의 설포라판, 이들이 뇌세포를 지켜주는 강력한 전사들입니다. 아침에 작은 샐러드 한 접시 혹은 베리 몇 알을 더하는 것만으로도 치매 예방에 유의미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뉩니다. 어떤 학자들은 항산화제 보충제를 따로 먹는 것은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동의하는 사실은 음식에서 얻는 항산화제가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과일과 채소를 풍부하게 먹는 사람들의 뇌 MRI에서 뇌 용적 감소가 적게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 전통 식단에도 이런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아침 식탁에 오르는 김치, 나물, 제철 과일은 단순한 곁들임이 아니라 뇌세포를 지켜온 자연의 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바쁘다는 이유로 김치를 빼고 과일은 간식으로만 넘기며 아침 식탁이 단조롭게 변했습니다. 뇌 건강의 입장에서는 큰 손실이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권유는 간단합니다. 아침 식탁에 최소 2가지 색을 올리십시오. 예를 들어 달걀과 현미밥을 드신다면 옆에 토마토 몇 조각과 귤 하나를 곁들여 보세요. 혹은 샌드위치를 드신다면 상추와 파프리카를 넣어 보십시오. 색이 많을수록 항산화제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뇌세포는 더 강력한 보호막을 얻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아침 식사 속 치명적 실수들을 짚어보겠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영양 부족이 아니라 오히려 뇌를 해치고 치매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아침 식사가 뇌 건강의 열쇠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많은 분들이 무심코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잘못된 아침 식사 습관입니다. 단순히 아침을 거르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먹긴 먹지만 뇌를 해치는 음식을 고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대표적인 첫 번째 실수는 당분이 많은 음식입니다. 달콤한 빵, 설탕이 가득한 음료, 시리얼. 이런 음식은 빠르게 혈당을 올리고 곧바로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뇌는 혈당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잘 작동하는데 이런 급등락은 마치 전기가 끊겼다 다시 들어오는 것처럼 뇌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 결과 집중력 저하, 기억의 흐릿함, 심지어는 기분의 기복까지 생깁니다. 두 번째는 정제된 탄수화물 과다 섭취입니다. 흰쌀밥만 드시거나 흰빵으로 아침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이 또한 혈당 급상승과 하락을 반복시킵니다. 게다가 섬유질이 부족해 장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장과 뇌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장 건강 악화는 곧 뇌 건강 저하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는 짠 음식입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아침에 라면이나 짠 국으로 속을 달래곤 하십니다. 하지만 지나친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고 뇌혈관을 손상시켜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고혈압을 이미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더 치명적이지요. 네 번째는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음식은 간편해 보여 아침 식탁에 자주 오르지만 포화지방과 첨가물이 많아 뇌혈관을 좁히고 염증을 키웁니다. 고기니까 단백질이잖아 하고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뇌 건강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이나 두부, 달걀이 훨씬 좋은 선택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사례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67세 남성 환자분이었는데 아침마다 늘 소시지와 식빵을 드셨습니다. 간편하고 배도 든든하니까라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기억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혈압도 불안정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삶은 달걀과 채소, 잡곡밥으로 바꾸도록 권했습니다. 석 달 후 다시 뵈었을 때 환자분은 머리가 훨씬 맑아졌고 아내가 잔소리를 줄였다고 농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음식을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비율과 선택입니다. 한 번의 즐거움을 위해 매일 아침 뇌를 해치는 음식을 먹는 것과 일주일에 한 번 가볍게 즐기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오늘 하루쯤은 괜찮겠지 하면서 매일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것이 쌓여서 치매의 불씨가 되는 것입니다. 학계에서도 공통적으로 경고하는 점이 있습니다. 가공식품, 과다한 설탕, 과다한 나트륨 섭취는 뇌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는 확실한 사실이지요.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달콤한 빵 대신 삶은 달걀을, 라면 대신 된장국을, 소시지 대신 생선을 올리십시오. 아주 작은 선택의 차이가 기억의 미래를 바꿉니다. 이제 다음으로 뇌 건강과 아주 흥미로운 연결을 가진 주제, 바로 장과 뇌를 잇는 축, 그리고 발효식품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뇌 건강을 이야기할 때 의외로 간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장, 정입니다. 최근 의학에서는 장과 뇌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를 장, 뇌, 축이라고 부릅니다.
장속 세균의 균형이 무너지면 단순히 소화불량에 그치지 않고 뇌의 염증 반응을 키우고 기분과 기억까지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장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이 곧 뇌를 지키는 길입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발효식품입니다. 김치, 된장, 요구르트, 나토 같은 음식들은 장속 좋은 세균을 늘리고 독소를 줄여줍니다. 장내 환경이 건강해지면 염증이 줄어들고 신경 전달 물질이 원활해져 기억력과 집중력이 개선됩니다. 특히 김치와 같은 한국 전통 발효식품은 단순히 맛을 내는 음식이 아니라 세대를 거쳐 뇌 건강을 지켜온 보물과도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분이 있습니다. 72세 여성 환자였는데 늘 변비와 함께 두통, 집중력 저하를 호소하셨습니다. 식습관을 물어보니 아침엔 빵, 점심엔 국수, 저녁엔 밥이 전부였고 발효식품은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권한 것은 아침에 김치 한 조각, 그리고 주 3회 요구르트 한 컵이었습니다. 3개월 뒤 다시 오셨을 때 환자분은 배도 편하고 머리도 가벼워졌다며 웃으셨습니다. 장이 회복되면서 뇌도 회복된 것이지요. 학계에서도 장, 뇌축은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장내 세균 변화가 치매의 발병에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강한 주장을 내세우고 또 다른 연구자들은 아직 인과관계를 확정짓기는 어렵다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점은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뇌 건강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발효식품을 자주 섭취한 노인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기억력 테스트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발효식품은 단순히 뇌 건강뿐 아니라 면역력 강화, 염증 억제, 소화 개선에도 기여합니다. 특히 아침에 요구르트나 김치를 곁들이면 장내 세균이 하루 종일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뇌가 하루 종일 깨끗한 신호를 주고받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김치 한 조각을 빼는 것은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뇌를 지키는 방패를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작은 발효식품 한 숟갈을 더하는 것은 기억을 오래 지켜주는 보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아침 습관, 바로 커피와 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것들은 뇌를 깨워주기도 하지만 잘못 마시면 오히려 뇌를 피곤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료가 있습니다. 바로 커피와 차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 커피 한 잔을 외치며 활력을 얻습니다. 실제로 카페인은 뇌를 깨우고 집중력과 기억력을 일시적으로 높여줍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혈류 속도가 느려지는데 적당한 카페인은 뇌의 혈류를 증가시켜 졸음을 쫓고 두뇌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문제는 적당한 선을 넘어설 때입니다. 과도한 카페인은 오히려 뇌를 피로하게 만듭니다. 두근거림, 불안, 불면증을 유발하고 결국 기억 회로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신진대사가 느려 카페인이 몸에 오래 남기 때문에 아침에 과량의 커피를 마시면 오후와 밤까지 영향을 미쳐 숙면을 방해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뇌의 청소 기능이 약해져 치매 위험은 오히려 높아집니다. 저는 66세 남성 환자분을 기억합니다. 늘 아침에 진한 커피 2잔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그 덕에 머리가 맑아진다고 느끼셨습니다. 그러나 점차 기억력 감퇴와 수면 장애를 호소하셨습니다. 원인을 추적해보니 과도한 카페인이었습니다. 제가 권한 것은 아침엔 연한 커피 한 잔으로 줄이고 점심 이후에는 카페인이 없는 보리차나 국화차로 바꾸라는 것이었습니다. 2달 후 그는 잠이 깊어지고 머리가 덜 피곤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차 역시 비슷합니다. 녹차와 홍차 속 카테킨과 테아닌은 항산화 효과가 있어 뇌세포를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테아닌은 긴장을 완화시키면서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녹차에도 카페인이 있으므로 저녁 늦게 마시면 불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카페인의 효과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있습니다. 일부 연구는 카페인이 치매 예방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고 보고합니다. 반면 또 다른 연구는 과량 섭취 시 오히려 인지 저하와 수면 장애를 일으킨다고 경고합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적당히 균형 있게 마시는 것이 답이라는 점이지요. 한국의 전통에도 사실 좋은 균형법이 숨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아침마다 마시던 보리차,
옥수수 수염차, 대추차는 카페인이 거의 없으면서도 수분을 보충하고 뇌혈류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현대에 와서는 이런 차들이 잊혀가지만 뇌 건강을 생각한다면 다시 불러와야 할 지혜입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은 뇌를 깨우는 알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알람이 계속 울리면 오히려 머리가 아프듯 과한 카페인은 뇌를 지치게 만듭니다. 하루 한 잔, 연하게 그리고 점심 이전까지만, 대신 오후와 저녁에는 전통차나 허브티로 바꾸어 보십시오. 뇌는 고요하고 안정된 환경 속에서 더 오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의 전통 한국식 아침 밥상이 사실은 뇌 건강을 지키는 탁월한 비밀을 담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의사로서 수십 년간 환자분들을 지켜보며 느낀 것 중 하나는 전통적인 한국식 아침 밥상이 뇌 건강에 매우 유리하다는 사실입니다. 서구식 아침으로 대체된 지 오래지만 옛날의 밥상은 이미 두뇌를 지키는 완성형 식단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따뜻한 된장국 한 그릇, 잡곡밥, 계란말이, 김, 조기구이, 그리고 김치 한 접시. 이 단순한 구성이 사실은 뇌 건강에 꼭 필요한 모든 요소를 담고 있었습니다. 된장국 속의 단백질과 미네랄, 잡곡밥의 안정적인 탄수화물, 계란의 단백질과 콜린, 생선의 오메가3, 김치의 발효 유산균. 현대 영양학적으로 분석해 보아도 치매 예방을 위한 교과서 같은 아침이었지요. 저는 진료실에서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왜 80, 90세까지도 기억이 또렷했는지 아십니까? 그분들은 매일 아침 한국식 밥상을 드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농촌에서 평생 전통 밥상을 고수한 분들이 도시에서 서구식 아침을 오래 드신 분들보다 인지 기능이 더 오래 유지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한 번은 78세 할머니가 기억력 저하로 내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식습관을 물어보니 여전히 된장국과 잡곡밥을 아침으로 드시고 계셨습니다. 다만 양이 줄어든 것이 문제였지요. 저는 그 양을 조금만 보완하고 과일을 곁들이도록 권했습니다. 몇 달 후 다시 뵈었을 때 할머니는 아침만 잘 챙겨도 하루가 훨씬 가볍다며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물론 서구식 아침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요거트에 과일, 통밀빵에 달걀 같은 식단도 충분히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 어르신들이 간편함이라는 이유로 인스턴트빵, 가공햄, 설탕잼을 택하면서 서구식 아침의 장점은 빼고 단점만 가져왔다는 데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한국식 전통 식단이 갖는 장점을 인정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발효 식품의 유산균, 다양한 반찬에서 얻는 항산화제, 잡곡의 섬유질과 비타민. 다만 일부 연구자들은 짜게 먹는 한국 식단은 오히려 뇌혈관에 해롭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전통 식단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나트륨만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침상을 서구식으로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오래된 방식 속에 답이 있습니다. 된장국을 조금 싱겁게 끓이고 잡곡밥을 자주 드시며 계란이나 생선을 곁들인다면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두뇌 건강 식단입니다. 김치 한 젓가락은 장과 뇌를 동시에 지키는 보약이지요. 한국의 전통 아침 밥상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억과 문화를 지켜온 생활의 지혜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가치를 다시 불러와야 합니다. 그것이 치매를 막고 오래도록 가족의 얼굴과 이야기를 지켜가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아침 식사에 담긴 작은 습관들이 어떻게 모여 커다란 기억력 차이를 만드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실천이 어떻게 장기적인 두뇌 보약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식사에서의 작은 습관은 겉으로 보기에는 대수롭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몇 년 뒤에는 분명한 기억력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마치 매일 조금씩 저금한 동전이 세월이 지나 거대한 자산이 되듯 아침 식탁의 작은 실천이 뇌 건강의 자산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치매 예방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단지 오늘 아침 식탁에 올린 작은 음식들이 내일의 기억을 지켜줍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아침 식사의 단백질, 오메가3, 항산화제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섭취한 어르신들이 몇 년 뒤 기억력 검사에서 확연히 좋은 성적을 보였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70세 어르신이 아침에 삶은 달걀 하나와 사과 반쪽을 챙기는 습관을 들였다고 합시다. 처음 한두 달은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 3년이 지나면 그 습관은 뇌세포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고 새로운 기억을 저장하는 능력을 지켜줍니다. 반면 아침을 건너뛰거나 단 음료로만 때운 분들은 기억력 저하가 눈에 띄게 빨라집니다. 저는 65세 남성 환자분의 사례가 떠오릅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늘 아침을 건너뛰며 배가 고프지 않아 그냥 점심부터 먹는다고 하셨습니다. 기억력 검사를 해보니 나이에 비해 점수가 낮았습니다. 그분께 작은 실천을 권했습니다. 매일 아침 달걀 하나, 토마토 몇 조각, 그리고 보리차 한 잔. 6개월 뒤 다시 검사를 해보니 점수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는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머리가 맑아졌다며 웃으셨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아침 식사만으로 치매를 예방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점은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통해 균형 잡힌 영양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두뇌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실천할 가치가 있지요. 우리 전통 속에도 작은 습관이 쌓여 건강을 지켜온 사례가 많습니다. 어르신들은 늘 밥심으로 산다고 말씀하시며 아침마다 된장국과 잡곡밥을 꼭 챙기셨습니다. 그 작은 습관이 세월을 넘어 기억을 지켜준 지혜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아침 식탁에 무조건 새로운 음식을 더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한 가지라도 건강한 선택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계란 1개, 호두 5알, 김치 1젓가락. 작아 보여도 이 작은 습관이 쌓여 내년, 그 다음 해, 그리고 10년 뒤의 기억을 지켜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작은 선택이 어떻게 내년의 기억력을 결정짓고 치매 없는 삶을 열어주는지 함께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아침 선택이 내년 이맘때의 당신 기억력을 바꾼다는 사실, 조금은 실감나시지요? 치매는 갑자기 찾아오는 번개가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쌓여온 작은 생활 습관의 흔적이 결국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오늘의 작은 실천도 내일의 건강한 기억을 빚어내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내년 봄, 손주의 이름을 또렷이 불러주고 오래된 노래 가사를 기억해 함께 흥얼거리며 친구와의 대화에서 단어가 술술 흘러나오는 모습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은 거창한 약이나 값비싼 보충제가 아니라 오늘 아침 식탁 위의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달걀 하나, 호두 몇 알, 잡곡밥 한 숟갈, 김치 1젓가락. 그것이 쌓여 내년의 당신을 지켜줍니다. 저는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아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약에 의존하며 불안 속에 살아가셨고 또 어떤 분들은 작은 습관을 지키며 건강한 노후를 맞이하셨습니다. 두 길의 차이는 크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선택했느냐의 차이였지요. 아침을 소홀히 한 분들은 기억이 서서히 흐려졌고 아침을 소중히 한 분들은 오랫동안 삶의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 손에 있습니다. 아침을 건너뛰며 하루를 무겁게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 작은 음식을 챙기며 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인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선택이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선택이 삶의 질과 기억의 선명함을 좌우한다는 사실입니다.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으며 생각해 보세요. 따뜻한 된장국 한 숟갈, 김치의 아삭한 식감, 고소한 호두의 풍미, 사과의 상큼한 단맛. 이 작은 음식들이 모여 당신 뇌의 세포 하나하나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삶의 속도가 느려지는 노년일수록 오히려 이런 소소한 순간이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당신은 지금이라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 더 또렷한 기억과 더 밝은 표정으로 가족들과 웃고 있는 당신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이 오늘의 한 숟갈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